조금만 더. 민우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침실은 어두웠고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56세, 28년 결혼 생활. 하지만 지금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62세 호랍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설어연 씨,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어요.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어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금기를 넘고 맙니다. 영상 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남편 재훈과의 결혼 생활 28년.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의 대화가 사라진 건 56세의 저는 그저 남편의 뒷바라지나 하는 가정부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평소처럼 무뚝뚝한 남편의 목소리. 된장찌개 끓였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평일 저녁이면 회식.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대학생 아들마저 자취를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56세. 아직은 괜찮은 외모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봐주나요? 요가 덕분에 유지된 몸매, 은은하게 들어저는 목선, 허리에 우아한 라인, 탄력 있는 피부. 하지만 남편의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짐을 옮기는 남자가 보였어요. 1205.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이사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이웃이 될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62세쯤 되어 보이는데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였어요. 회색 니트가 잘 어울리는 차분한 인상, 넓은 어깨와 god은 자세. 안녕하세요. 1204호에 사는 서연입니다. 민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이사 오시는 거예요? 네, 아내를 2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살게 됐어요. 쓸쓸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이사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그렇게 민우는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교수님이셨네요. 이제는 그냥 민우라고 불러주세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내분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가끔은요. 너무 큰 집이 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생활이 어떠세요? 행복하신가 봐요. 질문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공허함이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민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마셔봅니다. 자주 오세요. 이웃끼리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민우가 돌아간 후에도 그의 온기가 거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쓸쓸한 미소, 모든 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6세의 무슨 설렘이람.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년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응. 피곤해 죽겠네. 그리고 바로 씻으러 갔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우의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뒤척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건 뭐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생각을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저 이웃일 뿐이야.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민우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아,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어제 커피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그럼 다음에 제가 와인이라도 한 병 가져갈게요. 민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향기는 남아 있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 따뜻한 체온의 기억.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저는 유부녀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혹시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정말 마주치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는 예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자주 이어졌습니다.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택배를 받으러 1층에 내려갔을 때,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 할 때, 마치 운명처럼 자꾸 마주쳤어요. 또 만나네요. 인연인가 봐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자주 마주치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와 단둘이 있을 때면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요즘 남편분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주말에도 혼자 계시는 거 자주 봐서요. 민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골프가 취미라서요. 저는 익숙해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그래요. 민우의 공감 어린 목소리에 왠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점점 민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화장을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니트 원피스를 골라 입으면 몸의 우아한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저는 유부녀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골프 가고 혼자 마트에 갔다가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카트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만 가득했어요. 혼자 장보기 힘드시죠?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내가 다 해줬었는데. 그의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요리 좀 해요. 반찬 만들어 드릴까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너무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웃끼리 도와야죠. 민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봤습니다. 카트를 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는 요리법을 물었고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가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민우가 내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촉이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우를 위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찌개, 나물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반찬통을 들고 옆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네요. 민우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괜찮으면 내일도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만드는 김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가 좋아한다는 말에 점점 메뉴도 다양해졌습니다. 나물, 찌개, 조림, 구이.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인 적이 없었어요. 민우는 항상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남편은 내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민우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와인은 좀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은 회식으로 늦을 거라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네, 좋아요.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민우의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실 한켠에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함께한 35년이 꿈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그냥 외롭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우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많이. 고백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 민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와인잔을 내려놓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늦었네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앞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슬픈 눈빛,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우와 저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면 민우의 집에 갔고, 남편이 골프를 가면 하루 종일 민우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도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우의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네, 저 요즘 당신 생각밖에 안 해요. 민우의 고백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우가 내 손을 잡더니 천천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30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키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네요. 네, 이미 늦었어요. 민우가 답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회식으로 늦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기다린다고. 저녁 8시. 저는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민우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더 뜨겁고 더 간절했습니다. 들어와요, 서연 씨. 기다렸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아로마 향이 감돌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민우가 내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내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았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추운 게 아니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나를 안아 올렸어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당신을 원해요. 민우의 손길이 시작됐어요. 촉감이 생생했어요.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 씨, 응. 숨결이 섞였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기가, 촉감이, 향기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서로 껴안고 누워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네요. 돌아가지 말아요. 여기 있어요. 민우가 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요. 민우가 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더 생기 있고 더 빛났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위험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밤새 민우와 함께 있었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낮에 몰래 만났어요. 같은 층에 산다는 건 편리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서연 씨, 요즘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민우가 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가끔 무서워요. 들키면 어떡하죠? 조심하면 돼요. 우리 계속 조심스럽게. 민우가 이마에 키스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하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남편의 무심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트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요가한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민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와 함께 30분 거리의 작은 찻집에 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평범한 부부처럼 행동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서연 씨?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이었어요.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여기서 뵙네요. 저는 재빨리 민우를 소개했어요. 남편 형님이세요. 오늘 근처 병원에 모시고 왔다가 차 한 잔. 아, 그러시구나. 형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민우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정기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그녀가 떠난 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민우 씨.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집 안에서만. 하지만 그게 더 위험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우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205 맞죠? 택배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아, 민우 씨. 집에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줌마의 시선이 민우의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실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혹시 손님 계세요? 여자 목소리 들은 것 같아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혼자 있는데요. TV 소리였을 거예요. 민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어요. 들킬 뻔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갔어요. 민우가 나를 안아주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있었어? 응, 왜? 아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당신 못 봤다고 해서. 나 잠깐 마트 갔다 왔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냥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도 어디 가는지는 말해줘야지. 남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눈치챈 걸까? 아니면 누군가 말한 걸까?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민우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틀도 못 가 저는 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들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행복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하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이제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3일간 지방 출장 가. 그래.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3일 동안 민우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 기쁨이 곧 재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3일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기다린다고.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민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꿈만 같아요, 서연 씨. 우리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우가 옆에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설거지를 함께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어요. 민우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민우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이혼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우의 눈빛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이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출장이 하루빨리 끝난 거였어요. 어떡해요, 민우 씨.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와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남편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그리고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저희 집사람 못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민우의 침실 옷장에 숨었어요.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을까? 남편의 의심스러운 음성. 옷장 안에서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있는데 저게 우리 집사람 가방 아닌가요? 거실 테이블 위 내가 두고 온 가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건 핸드폰도 있네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나섰어요. 제 잘못입니다. 서연 씨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옆집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민우를 밀쳤습니다. 때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는 맞고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뿌리쳤어요.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혼자 외로웠어?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남편이 외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 버렸어요.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 남편이 나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 서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2달쯤. 2달이나?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해? 그 남자?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래, 알겠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당신과 더 이상 못 살아. 여보,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가 없어. 28년을 어떻게 믿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어요.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말하지 마. 보기 싫어.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04호 부인이 옆집 남자와 바람났다고, 정말 충격이라고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고 마트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이사 갈게요. 서연 씨,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남편도, 민우도, 명예도, 평범한 일상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56세에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거울을 보니 늙어버린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이혼은 6개월 후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차갑게 대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남편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의 전화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외면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외도한 여자. 그게 내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민우는 한 달 만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것만은 진심이었어요. 민우가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가세요. 더 이상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56세에 혼자가 된 거예요. 집은 좁았고 낡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랑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으로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행복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
1년 전 민우와 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우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그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저녁 시간. 저는 다시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6세의 모든 걸 잃다니. 이게 내가 원했던 사랑의 결말이었을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홀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민우였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2개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들의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민우를 다시 봤어요. 그는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떠나면서 민우가 테이블 위에 팁을 놓고 갔습니다. 5만 원.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다음 테이블로 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평범한 일상. 이제 이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59세. 늙어버린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으니까요. 56세에 느낀 그 설렘, 62세 남자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진실한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걸 잃은 후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지금 행복하신가요?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방을 채웠어요. 이게 내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짧은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